핵심 정리: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갑은 을에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채권이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다. 반면 갑이 어떤 토지의 소유자라면 갑은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이건 물권이다. 물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또 물건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그 물건을 따라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추구표라고 한다. 그래서 물권은 직접성, 배타성, 절대성, 추구표를 가진다. 정리하면 물권은 특정 사람에게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강한 권리다. 암기 포인트: 물권은 직접성과 배타성과 절대성과 추구표를 가진 권리다. 핵심 정리: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만들 수 있고 당사자가 마음대로 새로 만들 수 없다.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게 바로 물권법정주의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계약하면서 을에게 이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주자고 약정했다고 해보자. 그 약정이 채권적 효력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법률이나 관습법에 없는 새로운 물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물권은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강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사자가 마음대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다면 제3자는 등기나 공시를 보고도 권리관계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물권법정주의는 강행 규정이다. 이를 위반한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정리하면 물권법정주의는 제3자의 거래 안정과 공시제도를 지키기 위한 원칙이다. 암기 포인트: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만 인정되고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핵심 정리: 법률에 없더라도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은 가능하지만 그 인정은 엄격해야 한다. 민법 제185조는 물권의 근거를 법률과 관습법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관습법상 확립된 물권은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양도담보권, 명인방법 같은 것들이 있다. 하지만 어떤 관행이 오래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의 거래 안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습법상 물권은 물권법정주의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관습법상 물권은 가능하지만 아무 관행이나 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암기 포인트: 관습법상 물권은 인정될 수 있지만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 핵심 정리: 관습법상 사도통행권은 성문법이나 관습법상 근거가 없어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갑의 사유지를 동네 사람들이 오랫동안 길처럼 사용해왔다고 해보자. 이때 동네 사람들이 갑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관습법상 사도통행권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오랫동안 통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물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권이 인정되려면 법률이나 관습법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된다. 이때는 새로운 통행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문제된다. 정리하면 사도통행권이라는 물권은 부정되지만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문제는 따로 검토한다. 암기 포인트: 사도통행권은 인정되지 않고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은 별도로 본다. 핵심 정리: 토지를 공중에게 제공했다고 해서 소유권이나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토지를 오랫동안 마을길로 사용하도록 두었다고 해보자. 이 경우 갑이 토지 소유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또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할 권능을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다. 소유권의 핵심은 사용, 수익, 처분이다. 그중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이고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다. 다만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된 경우 그 이용 상태와 양립하기 어려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은 제한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갑은 여전히 소유자다. 하지만 갑자기 길을 막거나 공중의 이용을 방해하는 방식의 권리 행사는 제한될 수 있다. 정리하면 공중에게 제공된 토지는 소유권 포기가 아니라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문제다. 암기 포인트: 공중 제공 토지는 소유권 포기가 아니라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이다. 핵심 정리: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은 무효다. 전세권은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동시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도 있다.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문제는 당사자가 오로지 담보 목적으로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을이 건물을 사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전세권 등기만 해줬다고 해보자. 이 경우 전세권의 핵심인 사용수익 권능이 빠져있다. 판례는 이런 전세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해 무효라고 본다. 다만 장래에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전세권은 담보 기능이 있어도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빼면 안 된다. 암기 포인트: 전세권은 담보 기능이 있어도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면 무효다. 핵심 정리: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되고 현존해야 한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다. 그래서 그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내가 나중에 취득할 수도 있는 어떤 물건에 소유권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대상이 불분명하면 곧바로 물권이 성립하기 어렵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율력이다. 또 특정된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은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물권의 객체가 되기 어렵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토지 일부의 취득 시효, 건물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 투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독립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정리하면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되고 현존하며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암기 포인트: 물권의 객체는 특정성, 현존성,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핵심 정리: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 위에도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물권은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수돗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율력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권리 위에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채권 위에 질권을 설정하는 권리질권이 있다. 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물권의 객체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권리인 셈이다. 하지만 이것은 예외다. 아무 권리나 마음대로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정리하면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법률상 예외적으로 권리도 객체가 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 원칙이고 권리는 예외다. 핵심 정리: 증강과 변동이 예정된 집합물도 하나의 동일성을 유지하면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돈장에서 돼지들이 계속 태어나고 팔리고 새로 들어온다고 해보자. 이 경우 돼지 하나하나를 전부 따로 담보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 안에서 계속 증감하고 변동하는 집합물을 하나의 담보 목적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유동집합물 양도담보다.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에 대해 점유계정 방식으로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새로 반입되는 물건에도 원칙적으로 담보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다만 무제한은 아니다. 처음의 집합물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정리하면 유동집합물 양도담보는 현실적인 담보거래 필요 때문에 인정되지만 동일성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암기 포인트: 유동집합물은 증강과 변동이 있어도 동일성이 유지되면 담보권 효력이 미친다. 핵심 정리: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의 효력은 기존 집합물과 통상적인 관리 및 교환관계 안에 있는 물건에 미친다. 예를 들어 갑이 양돈장 안에 돼지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했다고 해보자. 양돈장 돼지는 계속 변한다. 새끼가 태어나고 일부는 팔리고 다시 새 돼지가 들어온다. 판례는 이런 경우 담보권의 효력이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친다고 본다. 다만 담보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제한된다. 기존 돼지를 관리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새로 산 돼지, 기존 돼지와 교환한 돼지, 기존 돼지로부터 태어난 새끼 돼지에는 효력이 미친다. 하지만 제3취득자가 별도의 자금을 투입해서 새로 반입한 돼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또 담보권이 미치는 물건과 자기 소유 물건을 섞어서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면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 물건의 존재와 범위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정리하면 아기돼지 사건의 핵심은 유동집합물의 동일성과 담보권 효력 범위다. 암기 포인트: 기존 집합물과 통상적인 교환 및 출산, 관계 안의 물건에는 담보권 효력이 미친다. 핵심 정리: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은 원칙적으로 물건의 객체가 아니지만 독립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토지의 일부만 따로 떼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어렵다. 토지는 일필 단위로 등기되고 공시된다. 물건의 일부는 독립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일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점유취득 시효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주장하려면 분필 등기 등을 통해 공시가 가능해야 한다. 또 일동 건물의 일부 위에 전세권이나 지상권 같은 용익물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핵심은 독립성과 공시 가능성이다. 정리하면 물건의 일부는 원칙적으로 객체가 아니지만 독립성과 공시 가능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물건의 일부도 독립성과 공시 가능성이 있으면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핵심 정리: 건축 중인 건물은 최소한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갖추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건물을 짓는 중에는 어느 시점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공사를 멈췄다고 해보자. 그 상태가 단순한 자재 덤이라면 독립한 건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판례상 핵심 기준은 기둥, 지붕, 주벽이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갖추어지면 건축 중이라도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건축 중인 건물은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갖추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건물의 독립성은 기둥과 지붕과 주벽을 기준으로 본다. 핵심 정리: 하나의 독립한 물건 위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소유권만 인정된다. 일물일권주의는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소유권처럼 배타적인 권리는 하나의 물건 위에 여러 개가 동시에 성립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하나의 토지 전체에 갑의 단독 소유권과 을의 단독 소유권이 동시에 성립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누가 사용하고 누가 처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물건의 배타성과 공시제도를 위해 일물일권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같은 물건 위에 서로 다른 종류의 제한물건이 순위에 따라 병존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하나의 부동산 위에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이 순위에 따라 존재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일물일권주의는 물건의 배타성과 공시의 명확성을 위한 원칙이다. 암기 포인트: 하나의 독립한 물건 위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배타적 지배만 인정된다. 핵심 정리: 토지 일부에는 원칙적으로 독립한 소유권이 성립하기 어렵지만 공시가 가능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토지는 보통 일필 단위로 공시된다. 그래서 토지 일부만을 독립한 물건처럼 취급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는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 소유, 토지 중 일부를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취득 시효 완성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려면 그 부분이 특정되어야 하고 분필 등 공시가 가능해야 한다. 정리하면 토지 일부도 예외적으로 권리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특정성과 공시 가능성이 필요하다. 암기 포인트: 토지 일부는 특정되고 분필되어 공시될 수 있어야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핵심 정리: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지만 임목 등기나 명인 방법이 있으면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있고 농작물은 권한 없는 경작자에게도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붙어있는 정착물이다. 그래서 토지의 일부로 취급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거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처럼 취급될 수 있다. 미분리 과실도 원칙적으로 수목의 일부다. 다만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있다. 농작물은 조금 다르다.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했더라도 판례는 농작물을 경작자의 소유로 본다. 그리고 농작물에는 명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 정리하면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 일부이고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로 보는 특수성이 있다. 암기 포인트: 수목은 명인 방법이나 임목 등기가 필요하고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로 본다. 핵심 정리: 같은 물건 위에 물권 사이에서는 먼저 성립
성립한 물건이 원칙적으로 우선한다. 물건은 배타성이 강하다. 그래서 같은 물건 위에 여러 권리가 충돌하면 순위가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갑이 어떤 부동산에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중에 을이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갑의 저당권이 을의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이것이 물건 상호간 우선효다. 다만 서로 다른 종류의 물건이 병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저당권은 순위에 따라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또 물권자는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강제 집행을 당해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의 환치, 별재, 회생담보권 같은 제도가 여기서 문제된다. 정리하면 물건은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고 채무자의 일반 재산 절차에서도 강하게 보호된다. 암기 포인트, 물건의 우선효는 먼저 성립한 물건이 뒤의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뜻이다. 핵심 정리, 물건은 특정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권이므로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준 일반 채권자이고 병은 을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보자. 을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갑과 병 모두 을의 재산에서 만족을 얻고 싶어한다. 하지만 병은 저당권자다. 특정 부동산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갑은 일반 채권자다. 특정 물건에 대한 우선권이 없다. 그래서 물건은 채권보다 우선한다. 다만 예외도 있다. 특별법상 우선 채권이나 등기된 임대차,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처럼 채권이 특별히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 정리하면 물건은 특정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권이므로 일반 채권보다 우선한다. 암기 포인트, 물건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지만 특별법상 우선 채권은 예외가 될 수 있다. 핵심 정리,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이 방해받을 때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구하는 권리다. 물건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다. 그런데 그 지배가 침해되면 권리를 실현할 수 없다. 그래서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한다. 대표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첫째,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다. 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당했을 때 물건의 반환을 구한다. 둘째,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다. 점유를 완전히 빼앗긴 것은 아니지만 소유권 행사가 방해될 때 그 방해 제거를 구한다. 셋째,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이다. 장래 방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예방을 구한다. 정리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과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으로 나뉜다. 암기 포인트,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과 제거와 예방으로 정리한다. 핵심 정리, 반환 청구권은 점유 전면 침해, 방해 제거 청구권은 그 밖에 현재 방해가 문제될 때 행사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의 물건을 가져가서 점유하고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다. 반면 을이 갑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했지만 갑의 점유를 완전히 빼앗은 것은 아니라고 해보자. 이 경우 갑은 그 구조물을 제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방해 제거 청구권이다. 또 장래에 방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 청구권이 문제된다. 즉 기준은 점유 침해의 정도다. 점유를 전면적으로 빼앗겼으면 반환 청구권이고 그 밖에 현재 방해는 방해 제거 청구권이다. 정리하면 반환 청구권과 방해 제거 청구권은 점유 전면 침해 여부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점유 전면 침해는 반환 청구권이고 그 밖에 현재 방해는 방해 제거 청구권이다. 핵심 정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어떨까?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어 갑 소유 토지에 을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가 있다고 해보자. 갑은 소유권에 기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점유보호 청구권은 다르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1년의 기간 제한이 있다. 정리하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 소멸하지 않지만 점유보호 청구권은 기간 제한이 있다. 암기 포인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고 점유보호 청구권은 1년 제한이 있다. 핵심 정리,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에서 나오는 권리이므로 물건과 분리해서 따로 양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갑 소유 토지에 을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가 있다고 해보자.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말소 등기 청구권만 병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 안 된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의 실현을 위한 권능이다. 물건과 독립한 별개의 채권처럼 마음대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떼어 양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에 붙어있는 권리라서 물건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암기 포인트,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과 함께 움직이고 단독으로 양도할 수 없다. 핵심 정리,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 제거를 구하는 권리이지 과거 손해의 결과 제거를 구하는 권리가 아니다. 예를 들어 갑의 토지에 과거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었다고 해보자. 갑은 이것을 이유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판례는 방해 제거 청구권에서 말하는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라고 본다. 그리고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의 결과를 제거하는 권리가 아니라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권리라고 한다. 따라서 과거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물권적 청구권보다는 담보 책임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문제로 넘어간다. 정리하면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방해의 원인 제거가 핵심이고 과거 손해의 결과 제거가 아니다. 암기 포인트, 방해 제거는 현재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과거 손해를 전부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 정리, 방해 예방 청구권으로 방해 예방 조치를 위한 비용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다.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구하는 권리다. 문제는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다. 예를 들어 갑 소유 토지에 장래 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해보자. 갑이 을에게 방해 예방 조치를 할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는 방해 예방 청구권으로 방해 예방 조치를 위한 비용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민법 제214조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래서 비용 청구와 손해배상 담보 청구를 구별해야 한다. 정리하면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으로 비용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 담보 청구가 문제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방해 예방 비용 자체는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의 담보는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 제거를 구하는 권리이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전보를 구하는 권리다. 예를 들어 을이 갑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해보자. 갑은 그 시설물을 제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다. 그런데 그 시설물 때문에 갑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갑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때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목적이 다르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권리다. 반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손해를 돈으로 전보받는 권리다. 그래서 같은 사실관계에서 물권적 청구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계약상 청구권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 제거이고 손해배상은 손해전보다. 암기 포인트: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를 없애는 권리이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메우는 권리다.